안녕하세요. 메리포더스 김민종 기자입니다. 이게 저희 기자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의사분들께서는 부당성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미칠 것인지 다 아시니까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일반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학 쪽 관련된 기자가 아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부가 최소한 질 보장을 한 채로 이걸 시도를 하는 거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아닌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이 나라를 유지하는데 근간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긴 한데, 그거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과연 국민들이 이게 개정안이 시행이 된 이후 국민들이 당장 체감할 정도로 어떤 극적인 변화나 그런 위해가 발생을 하는지, 또 이게 만약에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이게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그 여파가 어느 정도 큰지 너무 막연하게 좀 와닿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좀 답변이 가능하시다고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좀 답변하기 좀 어렵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정부의 발표를 일단 기본적으로는 믿고 그런 식으로 충분한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이미 정부가 공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지원의 학생 규모에 맞춰가지고 각 국가대학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갖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갖췄는지 못 갖췄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충분히 잘 갖췄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바로 평가인증의 기본적인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들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는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그 교육 여건이 부족한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국민들한테 알릴 기회 자체가 일종의 봉쇄되는 그런 효과를 이번 개정안이 예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과연 이런 상황에서 바로 즉각적인 유해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그거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미국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전원 증원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대규모 전원 증원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한 예시가 뭐냐면, 미시간 대학의 국가대학의 전원이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서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날 때 최종 수료됐던 기간이 얼마였냐면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거쳐가지고 100명에서 200명으로 변화했습니다. 즉 100명에서 일단 150명으로 늘어날 때 5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사전에 예고를 하고, 우리 2007년에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겠다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고, 그 사이에 많은 준비를 갖춘 다음에 이 미국의 의학교육평가원 ACM에서 다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갖췄구나, 이렇게 검증 완료를 한 상태에서 학생을 뽑았습니다. 2015. 그렇게 하고 나머지 50명은 다시 또 3년 후에 2010년에 나머지 50명을 뽑아가지고 2002년도에 100명이었던 국가대학 정원이 2010년이 돼서야 비로소 200명으로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당히 섬세하게 조율하고 장기가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의학교육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원 증원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이 개정안의 문제가 뭔지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의과대학 교육을 잘하고 있다. 저는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스파노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준 상당한 영향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적어도 평가 기구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알려달라 하는 메시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질문에 대해서 이제 좀 답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사실 김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했던 그 인터뷰죠. 거기에 뭐라고 원이 그대로 얘기하면 의대 교육질 저하가 절대 없게 장관이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믿으면 아마 여기 이렇게 많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저희도 지금 우평원도 사실 걱정입니다. 올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내년에 7,500명을 수업을 하게 되는 거를, 교육을 하는 거를 이제 우평원 입장에서 평가라고 그러는 상황이 보일 텐데, 전 세계 일개 국가의 의과대학이 2배 내지 3배로 늘어서 교육을 시작을 하고 5년, 6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아마 세계 의대 역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 관심사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질 저하가 교육부 장관이나 총장이나 학장이 말고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기 저하를 분리하는 게 그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수들이 부대끼고, 특히 의과대학은 병원에서 또 환자들과 또 동료들과 부대끼는 가운데 교육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될 때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실제로 어떤 일을 보니까 지금 좀 이유가 나오면 아마 우평원 비료파를 계속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다른 우평원을 반대 우평원을 어떻게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순간에 한도 없이 그냥 의학 교육이 현장이 굉장히 아주 그 현장의 교육 현장이 정말 누구도 예상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불구하고 그냥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기자님들이나 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 평원을 이런 상황에서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이 있고, 교육들이 바라보는 부분이 있고, 또 정부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있을 있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내년에 아마 올해 그 책단식 방송국 정부가 가능하면 올해 좀 가치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풀건 안 풀건 내년에 교육 파생이 조금 벌어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한 해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되는 거죠. 여러분 기자님들은 증인이 되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걱정했던 이런 우평원의 평가 인증제도의 무력화, 그 다음에 우평원이 그런 기회가 많아요. 학생들 교육이 어떤 식으로 돼서 의사들이 5년으로 6년으로 10년에 어떤 위상이 배출될 것인가, 이런 것들의 증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 이 기자회견이 끝난 게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 관찰하시고 또 경험도 지켜봐 주시고 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학교들 또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가, 이게 의과대학 역사상 유례없는 이런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고 또 비교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모든일로 체계의 분간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주비 기자고요. 제 생각 제일 처음에 기자님께서 만약에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울평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은 질문에 철회될 거로 기대한다고 답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기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부가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의평원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단계를 나갈 것인지 좀 생각하게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교육부도 이번 예고 그 페이지에서 의평원 자체도 규정으로 1년의 불인증 판정을 바로 하는 대신 1년의 보완 기회를 부여하는 인증 체계를 자체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적어놓긴 했어요. 그러면 의평원도 이번 주요 변화 평가에서 이런 보완 기회를 주니까 불인증이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을 일단 하시는지, 아니면 보완 기회를 줘도 안 되겠다 싶은 곳은 이번에 바로 불인증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이게 일단 궁금합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평원 지금 내부가 기존 규정상에서 보게 되면 이 인증 유형에 대한 판정, 즉 인증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불인증 혹은 불인증 유형 이런 것들이, 혹은 인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증 유형이라고 하는데, 인증 유형에 대한 판정은 판정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판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떤 대학의 평가 교육 요건이 굉장히 미흡해서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이 불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바로 불인증 판정을 내릴 수도 있고요. 한 1년 정도의 보완 기간이만 있으면 그러면 바로 좀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판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시면 불인증 판정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건 조항 자체가 저희 내부 규정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서남고대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그때는 조건부 인정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인증 유예랑 거의 유사한 상황이어서 조건부 인정을 해서 1년 후에 다시 한번 판정을 받게 저희가 했었고요. 그런데 서남대 같은 경우에서는 그랬을 때 아예 이 평가 신청 자체를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후에 이 고등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모든 문과대학이 의무적으로 평가 인증을 받게 이렇게 강제된 그런 상황에서 서남대가 뒤늦게 다시 평가 신청을 했고, 그 상황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았고,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졌는데, 서남대는 평가를 신청하지를 않아서 최종적으로 불인증 판정이 확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충분히 되시는 거라고 생각을 되겠죠. 첫 번째는 아마 우리 또 원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해를 좀 부탁드리면, 그리고 판정에 대한 얘기는 평가기구가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고유 권한이어야지 신뢰성을 강조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위는 인정위에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평가가 가장 기본 전제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입법 예고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셨는데, 아마 이 입법 예고에 대한 이제 의견 수렴 단계인데, 아마 의견 수렴 지금 15,000건인가 올라가고 들어가면서 가장 많이 지금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규제 심의위원회하고 법제 심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의견이면 충분히 또 고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치는 사실은 저희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또 단계가 다른 단계로 접어들면 그 단계별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 적절한 대안들을 해나갈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최태원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교육부와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오피셜하게는 아니더라도 제가 앞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은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 분위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같은 맥락에서 혹시 철회를 위해서 의병원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평가의 결과만 발표가 되고 평가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 뭐 어떤 기준에서 부족했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대회가 알 수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개정안이 강행될 시에라도 혹시 그런 이제 각 의대별로 이제 평가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이 이제 검토가 가능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개정안이 강행이 됐고 이제 단순히 1년 보완 기간만 준다라는 게 발표가 됐을 때와 그리고 이제 실제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그 기준과 근사하게 준비를 잘했지만 아쉽게 떨어졌다를 라는 걸 봤을 때 이제 국민들이 가지게 될 안도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같은 맥락으로는 기준이랑 이렇게까지 갭이 큰데도 뭐 1년 동안 이제 보완 기간이 됐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2025년도에 입학한 그 신입생들은 그 이후에 분쟁이 되더라도 이제 국시를 볼 수가 있게 되겠네. 그러면은 충분히 질 좋은 의료 교육을 받지 못한 의사들이 또 사회에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또 다른 여론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조금 여러 가지 면으로 봐도 개정안이 강행이 된다면 그 대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그 부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이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교육부랑 잘 밀대서 소통하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시죠. 처리를 위한 노력은 이번 기자회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금 공론화하고 그래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기자회견을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된 거였고요. 또한 동시에 관련 여러 의학교육 관련 단체들 간에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료협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도 발표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뭐 소통 어느 수준의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소통이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이 부분을 놓고는 입장차가 조금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실무자선에서 의견 교환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바라보는 입장차는 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이게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도 저희들 규정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개를 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있고 그 공개를 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것들도 좀 있긴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게 대학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들도 사실 저희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좀 더 신중하게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실무자 상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조금 이제 논의의 수준 정도는 아닌 거죠. 약간의 의견 교환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는 게 괜찮거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의 고영입니다라고 합니다. 이 개정안 이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좀 약간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교육부가 기대하시는 바대로 이번 개정안을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계속 이제 의학교육 현장에서는 평가를 통과할 수 없을 거다라고 비판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교육부가 이런 불인증 사태라든지 파행을 막기 위해서
이 어떤 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좀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거는 교육부도 혹은 정부에서도 계속 공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 규모에 맞춰가지고 양질의 의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공언대로 어떤 의학 교육의 여건이 충분히 확충이 된다 보면 걱정하는 불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서지는 거. 저 조선의 모두분사인데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정말 불임증인 대학이 나오면 그 대학의 신입생으로 가는 그 학생들과 지금 재학생들은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지 좀 기사들마다 다 중구난방인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그리고 그 의대, 불임증 받은 의대를 졸업한 또 의대생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 각각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졸업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학생의 경우는 서남대의 그때 우리가 배가 시점에서 서남대 재학생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존 재학생들의 국가고시용시 자격에는 또 아무것도 제약이 없습니다. 이 학생들 만약에 그런 불인증을 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따라가지고 만약 교육부에서 그 해당 대학의 편법 처분을 내리게 되면 기존 재학생들은 다 국가대학으로 편입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대신 그런 경우에서도 국가고시는 충분히 응시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의료법 제5조에서 5조 3항에서 있는 것처럼 보조에 있는 것처럼 인증을 받은 상태의 대학에 입학을 해야 그 학생들이 그것이 시장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12월 지금 시점이나 1월이나 2월 시점에 입학이 예정되어 있는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예정대로 내년 2월 달에 어떤 해당 대학의 의학교육 여건이 너무나 미흡해서 불인증 처분을 내리면 그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에 한해서는 국가고시용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파일리스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게 입학이 안 된다는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입학을 할 수 있는데 그 입학한 학생이 불인증 상태의 대학에 입학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현행 법규상으로는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의료법 5조에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그 인증과 불인증 하고 있는데 좀 초점보다는요. 우리 개정안에 대한 얘기도 좀 초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불행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학생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정부나 또 연평원이나 또 의료계나 다 같은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연이어서 여쭤보면, 근데 입학 당시에는 불인증이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인증을 받을 수도 만약에 대학이 있는 거면, 그러면 그 입학할 때 불인증이었던 신입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경우가 한 번도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지금 여태까지 그냥 우리가 그 규정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입학 시점에서 그 인증 상태의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라. 왜 그러냐 하면 인증 상태의 의과대학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의학 교육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의과대학이라는 걸 방문을 하고 그렇게 그런 대학에 들어와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학생이 국가고시 응시하는 게 우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할 거다.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입법 취지